2020 광주 문화재 야행 동구 달빛걸음 인문살롱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한국 사람이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는 곳, 예뻐지기 위해서, 깔끔해지기 위해서,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가는 곳, 바로 미장원 이발소 헤어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그냥 알기로는 커트하고 염색하고 또 펌어하고 이런 공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미용에서 예술을 보다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문살롱은 미용에서 예술을 보다 대한민국 명장, 미용 명장 1호이십니다. 김진숙 명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미용 명장 김진숙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용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실 여러분들이 미용하면은 머리카락 자르기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미용에서 이제 예술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비치는 이 그림은 200호짜리 그림인데요. 여기에 있는 매화꽃들은 전부 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그림 자체가 유화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사실 미용실에서 버려지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매화를 만들어서 이제 만든 작품이라는 것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 미용 명장을 2002년도에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는 미용실은 한울이 미용실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옛날 그 시청이 있는 계림동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울이라는 뜻은 크게 울린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 뜻만큼이나 지금 크게 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제가 미용을 1972년도에 미용을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48년 넘게 이제 이렇게 미용을 하루도 쉬지 않고 미용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아주 예쁜 딸아이가 대를 이어서 이제 미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국제기능올림픽 핀란드 헬싱키 대회에 나가서 이제 국가대표로서 이제 수상을 해서 지금은 이제 미용 쪽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미용은 예전에 저희가 미용을 할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미용을 했다라고 한다라면은, 지금은 미용을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미용에 입문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용은 과학이기도 하지만은 예술이다라는 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대한민국 미용 명장 1호로 이제 많은 방송이라든지 또는 잡지라든지 이제 이런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많이 소개되고 있고, 미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동구에서 열리는 달빛걸음, 이러한 광장에서 하는 강의는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척 설레이기도 하지만은, 강주에 계시는 정말 시민 여러분들에게 그 미용이라는 그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말 저는 아주 영광으로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제 그림은 역시 작년에 인사동에서 그 전남 강주 갤러리에서 이제 전시를 했던 작품인데요.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작품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옆에 있는 것은 고구려 여인들 걸어 나오다.
이 미용이라는 거는 사실 현대적인 뭐 머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미용의 근본적인 뿌리는 우리의 역사를 거슬러서 이렇게 아주 그 선조들 그리고 이제 우리 문화유산으로 이제 내려오는 이런 고전적인 그런 머리 스타일에서 그 명맥을 찾아볼 수 있고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래서 미용을 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고전 쪽의 머리를 모르면은 정말 그 현대적인 머리를 깊이 있게 할 수 없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여기 강주에서도 이제 고전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거. 대표성을 띠고 작년 인사동에서 이 고구려 여인들 걸어 나오다 이제 고구려 고분 벽화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시를 했는데 정말 많은 애국인들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벽화에 나오는 여인들의 머리를 재현해 놓은 것을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이제 격찬을 해주시기도 하고 미용에 대한 새로운 그런 그 면목을 이제 보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잡지에 이렇게 고전적인 이러한 쪽머리라든지 또는 신라 시대의 머리를 재현해서 이제 연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현대와 고전을 아울러서 이제 작업하는 이제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용실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혼주 머리로 이제 결혼식이라든지 또는 어떤 파티 할 수 있는 머리 스타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작품들도 역시 머리카락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들인데요. 이제 요아와 같은 그런 그림들이고요. 이런 장미라든지 또는 이러한 꽃그림 같은 것을 머리카락을 가루를 내서 만들기도 하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펴가지고 만들기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미용이라 하면은 뭐 머리카락을 자른다든지 퍼머를 한다든지 염색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 미용은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새로운 분야로 예술적인 그런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예술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싶어요. 자, 여기에 있는 것은 사군자인데요. 사실 사군자는 절제와 명예를 중요시하는 선비들이나 문인들이 굉장히 즐겨 그리는 그림이죠. 그래서 높은 품격과 이런 지조를 나타내는 이제 자연적인 그런 식물인데요. 여기에 있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거를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1954년도에 이제 강주 충장로 거리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때 제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앞에 흰 저고리에 검정 치마 그리고 우산을 들고 있는 땀머리를 하고 있는 이제 여인을 볼 수 있는데 이때 1954년 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대한민국의 이제 그런 그 실정에서 봤을 때 저러한 차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 인텔리에 속하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강주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제 미용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이제 지금 이 자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봐도 굉장히 이제 이렇게 건물도 별로 없고 이제 평범한 이런 도시의 이런 풍경인데요. 이때 유행하는 머리 스타일들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50년대 유행했던 스타일들은 굉장히 컬이 많은 이런 퍼머 머리라든지 또는 머리에 볼륨을 많이 준 이런 부팡 스타일, 그리고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이렇게 펌을 하는 그런 광경들을 볼 수 있는데, 이때 당시는 미용실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미용을 하면서 많이 기다리고 또 찾아가야 되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1970년대 이제 충장로 상가의 거리인데요. 이때만 해도 거리들이 이렇게 뭐 지금처럼 호화스럽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굉장히 번화한 그런 거리가 아니었지만은, 제가 70년대 미용을 배우고 나서 이제 충장로에 취업을 했을 때 거리에 이제 이런 그 스타일들을 기억을 해보면서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때 유행했던 이런 스타일들은 정윤이가 하고 있는 이런 바람머리 스타일이라든지 또 이런 영화 배우들의 머리를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스타일을 요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는 어떤 머리가 유행한다라기보다는 연예인들이 하는 머리를 대부분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해드리고 싶고요. 1980년대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1980년도에 지금 이 도청의 광장이죠. 정말 우리가 80년대를 잊어버릴 수 없지만, 이렇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주의를 애치던 그 시절에 그 80년대 헤어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바람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이렇게 컬러가 굉장히 유행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색을 하기 시작했고 또 붉은 머리라든지 밝은 머리 스타일들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미용은 굉장히 번창, 그리고 이제 정말 이렇게 활발하게 그 미용실이 이렇게 이제 영업이 좀 잘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리 스타일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990년대를 보게 되면은요, 1990년대 처음으로 이런 비엔날레가 이제 우리 강주에서 열렸어요. 그때 저는 비엔날레 그 장소에서 헤어쇼를 하게 됐는데, 그 헤어쇼는 재활용품을 이용한 그런 헤어쇼를 했는데, 이제 보다시피 저런 스프레이통을 머리에다 감아가지고 이렇게 헤어쇼를 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받았던 그런 90년대부터는 이제 우리 강주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많은 요소들이 이제 시민들에게 또 알려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90년대 헤어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스타일들이 뭐 댄디 스타일이라든지 바람머리 또는 유니섹스라든지 이러한 머리를 많이 살려서 하는 그 연예인들의 그 머리 스타일들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쫓아서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용실에서 여러분들 머리를 해주면서도 나이는 굉장히 많이 드셨는데도 좋아하는 젊은 스타일의 머리를 하게 되면은 머리 스타일하고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경우가 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의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도청 앞 분수대이네요. 지금도 이제 분수에서 물이 저렇게 아주 시원하게 뿜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평화를 상징하는 굉장히 그냥 평화로운 그런 이제 모습인데요. 그때 당시 유행했던 스타일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런 샤기 커트라든지 유니섹스 머리, 그리고 컬러는 굉장히 이렇게 밝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때는 스트레이트 머리를 굉장히 많이 선호를
홍보를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스트레이트 머리 펴는 머리인데 이거를 돈 주고 해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참 많이 했었지만은 그때 당시는 이러한 스트레이트 머리가 굉장히 유행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고 싶고요. 201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강주는 이런 빛을 주제로 하는 이런 축제라든지 올드 뮤직 페스티벌이라든지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지 정말 시민과 하는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제 국제적인 그런 행사들도 굉장히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이때 머리 헤어스타일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아주 내추럴하고 또 자연스러운 쐐기 컷이라든지 아주 굵은 글램팜 웨이브라든지 이러한 웨이브 스타일들이 유행했고 앞머리를 내리는 이런 댄디 스타일의 머리들이 굉장히 유행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대 올해는 어떤 머리 스타일들이 유행할까요? 보면은 여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이 앞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아시아 문화 전당은 정말 세계에 자랑하고도 남을 만큼의 아주 문화적인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유행하는 이런 스타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클래스에서 보게 되면 아주 짧은 머리에 이런 스타일들이 남성분들이 굉장히 선호하고요. 앞머리가 짧은 머리라든지 또는 이런 자연스러운 내부를 가진 이런 펌 스타일들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이 미용이라는 것은 어떤 트렌드를 끌고 가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관심 있어하는 그런 분야이기도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에서 보면은 의상이라든지 뭐 신발이라든지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메이크업을 잘하고 옷을 예쁘게 입어도 머리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또 어딘지 모르게 정말 좀 움츠려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미용의 미래, 뷰티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카르멘 델로피체라는 분이신데 지금 89세거든요. 근데 이분은요 내가 버터를 사거나 뭐 다른 음식물을 못 사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사고 내가 좋아하는 모자도 사고 싶다. 그래서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시니어 모델인데요. 이런 분들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그 생각이 저희들하고는 틀리는 것 같아요. 이런 코로나에서 우리는 먹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이분은 세계적인 모델로서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식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식으니까 이렇게 나이가 드는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어록을 남길 정도로 열심히 활동하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거울을 보시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것들도 한번 이렇게 체킹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일상적인 미용이 뷰티 산업에 얼마만큼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인지 설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고령화로 이제 평균 100살까지 산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인 평균 수명은 82.7세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장년기에 계시는 아니면 중년기 쪽에 계시는 분이시라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내가 100살까지 살 때 내가 무엇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까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멋있게 아름답게 늙을 것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직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1950년대부터 60년대, 70, 80, 90, 2000 2010년, 그래서 올해 2020년도를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기예요. 그래서 모든 어떤 것들이 어떤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은 또 반면에 사람들은 굉장히 인간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인간 중심이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즐겁게 편안하게 그러면서 더불어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서비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서비스하고 배려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뷰티 산업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인지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2020년도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자격과 능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가 되게 되면은 자영업자가 굉장히 증가하게 되고 모든 것은 전산화가 되면서 모든 사람들은 어떤 평등한 직업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문화 또는 웰빙 그러면서 이런 복지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뷰티 산업은 굉장히 유망한 미래 직종의 하나이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뷰티 산업은 인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하도록 도움을 주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미용 뷰티 살롱이라는 것은 뷰티 산업이라는 것은 정말 그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연합신문에서 보게 되니까 2019년도부터 23년까지는 강주의 뷰티 산업 발전 기본 계획을 이제 세워서 앞으로 이제 강주의 뷰티 산업 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 발전시키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TF팀을 마련을 해서 지금 아주 열심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주에는 한 4,000개가 넘는 미용업소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뷰티 살롱은 대중적인 문화와 유행을 창조하는 것인데요. 사실 미용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자존감을 정말 살려주는 것이 미용실이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머리가 거칠하거나 자라거나 또는 머리가 이렇게 굉장히 그냥 덥수룩하거나 했을 때 미용실에 가면은 뭐 이렇게 조각을 하듯이 머리카락을 불필요한 머리카락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에 맞는 머리가 완성됐을 때 여러분들 기분이 얼마나 좋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그 미용을 이제 이렇게 시술하는 분들도 고객이 아름다워지는 거에 대한 굉장한 그런 만족감 또는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운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그러면은 뷰티 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요. 헤어, 피부 미용, 메이크업, 네일, 화장품 또는 이제 연구하는 거, 저널, 예술, 경영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머리 자르는 것만이 미용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또 미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미용에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제 접근해 주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드리고요. 그리고 미용은 사실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직업이기도 하지만은 정년이 없는 그런 직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뷰티 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에서 보게 되면은 고령화가 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국민 소득이 향상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은 여가 생활을 즐기기 때문에 뷰티 산업은 미래 전망이 굉장히 밝다라는 삼성 경제연구소에서 이제 그 리서치를 했는데 그 뷰티 산업은 미용은 앞으로 굉장히 전망이 밝을 것이라는 그런 리서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이런 학벌 중심, 그래서 학력이 중요하지만 능력이 더 중시되는 그런 사회에서는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 미용이라는 분야를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단순하게 어떤 기능이다, 기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미용을 통해서 자기 또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어떤 꿈과 또는 어떤 희망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이 미용은 사실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은 그 걸리는 시간만큼 여러분들이 기술을 이제 탐구하고 학습했을 때 얻어지는 그런 성취감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로서 K-뷰티는 우리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하죠.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미용을 배우려고 하는 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 오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세계 대회에서 4연패라는 그런 성과를 얻으면서 세계 각국에 있는 미용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정말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앞으로는 각 분야에 최고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프로페셔널 이런 마스터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한 분야에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그런 공부를 하셔서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다 라는 저의 생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진숙 명장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봤습니다. 과거를 알지 못하면 현재를 알 수가 없고, 또 현재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간단하게 그냥 미용, 뭐 커트 이것만 했는데, 와, 하나 이 미용이라는 게 트렌드가 되고요,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요즘 최고의 트렌드 K-뷰티 산업, 그냥 단순한 미용이 아니라 세계 미용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엄청난 컨텐츠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정말 미래 산업까지 보는 것 같습니다. 2020 광주 문화재 야행, 우리 동구 달빛걸음 입문 살롱 함께 하셨습니다.